안녕하세요. KNS에서 지금 경기여고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강사 현소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이번에 봤었던 경기여고 그 내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바로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진행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제 3학년 졸업을 한 친구들이 올해 처음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을 진행을 했는데요. 내신 진행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 KNS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KNS가 아닌 곳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좀 해줬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딱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이거 했던 거야 라는 생각은 대략적으로 남기는 했는데, 문제는 영어 뉴스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가장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뉴스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번에 경기여고에서 추가적으로 부교재가 들어간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영어 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 교재가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워싱턴 포스트나 BBC 같은 데서 일부 뉴스를 발췌를 하셔가지고 수업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뉴스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각이 좀 잘 안 났다. 공부를 하고 갔지만 이러한 피드백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제 좀 제가 이번에 내신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좀 짚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력이 좀 많이 지체가 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되짚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영어 뉴스와 그리고 경기여고 영어 내신의 핵심인 서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가 아니라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를 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시다 보니 등급별 인원이 어떻게 될지, 이번에 경기여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결과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영어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양이냐, 시작과 끝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중학교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아이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되게 좀 힘들어 했다든지, 아니면 좀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바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경기여고의 시험상에서 특이사항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대표 기출문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뉴스와 서술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KNS에서도 1학기 기말고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고 등급 컷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경기여고가 지난주에 시험이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교에서도 말씀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급 컷은 오늘 말씀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등급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리고 평균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까지는 어머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380명대였는데 올해는 이제 408명으로 좀 늘어난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여고의 인원이 400명이 넘었다. 이 명수가 결국에 이제 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의 수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예민해지는 그런 수치이기도 한데요. 1등급을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4%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여고 맥락에서 환산을 시켜본 결과 16명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16명 안에서도 만약에 동점자 수가 존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16명의 점수가 동급자로 채워지면 실제적으로 내가 점수가 조금 난 그래도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동점자 수가 여기 명수에 포함이 되면서 밀리는 현상이 있어서 사실 이번 경기여고 시험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또 굉장히 또 높은 점수들은 꼭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컷이 그래도 한 90점대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2등급은 이제 누적으로는 11%.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릴 때 2등급은 11%예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누적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을 뺐다. 그러면 이제 7%가 되면서 2등급 소속만 28명, 그리고 누적을 해서 44명이 되는 겁니다. 3등급도 12%, 누적에서 23%가 되는 거고요. 누적 인원이 93명. 그러니까 경기여고에서 4분의 1에 가까운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금 중3 아이들한테 오늘 중3 어머님들도 여기 들어와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받을 때 그래도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이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목표로 공부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누적해서 93명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는 3등급을 통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마지노선처럼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4등급과 5등급까지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일단 현실적으로 4등급과 5등급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기도 하고 왜냐면 17% 20%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적지는 않죠. 훨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등급별 인원보다 훨씬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4등급이라는 게 여기에서 지금 누적 40%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0%가 A등급이다라는 얘기를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가 A였지만 내가 극상 A냐 아니면은 이제 A에서도 조금 후반대냐에 따라서 성적이 보시는 것처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갈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누적 162명이고요. 408명 중에 162 만약에 동점자 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162등까지가 4등급 안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막상 이제 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등급 정도면 이제 누적 244명이 되면서 절반을 완전히 넘어가는 수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여고 이번에 뭐 등급은 이렇게 나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시험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했고 뭐 뒤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등급 컷은 아직 안 나왔고 그럼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평균이 이번에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바로는 50.9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다른 학교 얘기긴 하지만 진선여고가 이번에 43점 정도가 나왔고 중학교 내신에서 이제 저도 진선여중을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진선여중이 이번에 평균이 8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학교 평균이 만약에 진선 아이들을 기준으로 내가 88점인 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거기에서의 평균 점수가 50.9라고 하면 이 급간차가 지금 33점 아닙니까?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돌아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풋을 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풋을 넣은 것 대비 수학은 좋지 못한 아이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아이들의 어떤 그 실력적인 부분일 수는 있지만 경험치의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단순히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라는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마만큼의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9라는 게 이번에 2023년 1학기 중간고사의 평균이었다. 넘어가서 그러면 아이들이 뭐 공부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뭐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고 1학년 이번에 시험 범위는 다음에 4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교과서 능률 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1개과씩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올림포스가 작년에도 들어가긴 했지만 이번에 사용된 올림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림포스는 독해의 기본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로 실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전에 봤었던 뭐 20년, 19년 그리고 뭐 21년, 22년 요때 한창 치러졌었던 그런 3월, 9월, 11월 모의고사를 짜깁기 한 그런 교재로 사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뉴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영어 뉴스라는 그 학교 프린트가 별도로 제공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전략을 니네가 학원 가서 올림포스는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영어 뉴스를 수업을 조금 더 치중해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포스에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4, 5, 6강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환산을 해보니까 총 36문항이었어요. 36개 지문에서 18개를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해주시고 나머지 18개는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18개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아이들한테 간 상황이었고 예시까지 포함을 하면 3문항이 추가가 되네요. 그래서 39문항인데
39문항인데 이 영어 뉴스가 6개 지문이 들어갔었습니다. 영어 뉴스가 6개 지문이 들어가서 이게 어머님들께 6지문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장을 수로 기준을 환산을 해보니까 총 93개 문장이 들어갔었고요. 이거를 통상적인 지문,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풀게 되는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한 지문당 7개에서 많게는 9개 정도의 문장이 하나의 그 문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환산을 해보면 대략 7개 문장 기준으로 13개 정도의 문항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9와 13을 더해보면 이미 50개가 넘어가는 지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막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해서 암기해라 해서 내가 시험을 봤어. 근데 나는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도 다 암기해서 들어가서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 참고로 진선여중 이번에 아이들 중에 제가 좀 걱정했던 케이스들도 다 93점, 95점이 나와서 저조차도 되게 좀 놀랬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양 자체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를 하느냐? 물론 암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중학교 때식처럼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양이라는 게 어머님들께서도 딱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수행 평가로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수행 이번에 스피치를 아이들이 4월 말쯤에 스피치를 암기를 해서 그냥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희들 수행 봤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시니? 물어봤더니 서술형 하나를 내신다고 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암기했으니까 그거 수행평가 잘 보고 그거를 그대로 시험 대비로 삼으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거기에서 문장을 그대로 하나를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이었냐면 경기여고는 암기를 기본적으로는 하긴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가 진행되면서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좀 큰 관건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내가 흡수를 좀 잘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어 뉴스를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마 저희 쪽에 이제 선생님들도 시험 기간에 뭐 그 학교 뭐 들어가요? 이 학교 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좀 교류를 하는데 영어 뉴스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영어 뉴스는 그러면 뭐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질문들은 좀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뭐 내용을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할 거는 아니니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분량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게 앞뒤로 이제 A4 한 장에서 한 장 반까지도 조금 넘어가는 분량이더라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그냥 뭐 10대들이 세상을 바꾼다. 뭐 10대들의 사회 참여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총기 규제와 비폭력이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였습니다. 친구의 총기 사망 사건을 통해서 어떤 10대가 총기 규제와 비폭력에 그 저항하는 운동을 펼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해양 쓰레기 문제, 동물 권리와 환경 보호 그리고 Z세대들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시사적인 문제들을 10대 아이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처럼 풀어간 내용들이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적인 수준이 조금 이제 교과서나 부교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다 암기를 해야 이번 시험에서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고 특이사항을 제가 이렇게 좀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매년 경기여고가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대로 존재를 하시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방향은 크게 틀어지는 건 없었는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선생님이 바뀌신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바뀌셨고 뭐 선생님이 뭐 어디에서 오셨느냐가 뭐 100% 모든 시험의 어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모 중학교에서 전근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오셨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시험 기조가 좀 틀어질 수도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여고가 줄곧 유지해왔던 게 고난도의 서술형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유지가 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서술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좀 두고 이번 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 것들도 있었고 생각보다 너무 구석에서 내신 것도 있어서 좀 당황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암기를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래서 일부 문제에서는 조금 새로운 패턴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부교재 변경된 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학교 자체 프린트도 마찬가지인데 내용 정리와
말씀드렸죠. 어휘가 부담이 좀 많이 가중이 됐다라는 거. 왜냐면 부교재 자체에서도 어휘가 상당한데 거기다가 이제 뉴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단어의 홍수에 갇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신다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자제분을 지금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영어 공부에서 기복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기복이 있을 때는 많은 것보다 그럼 너는 어휘라도 아니면 뭐 어법이라도 이렇게 하나를 특정화시켜서 조금 그 기간을 지나보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말 쓰기라는 서술이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선생님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중학교 3학년들 내가 바로 지난 해까지 봤었던 그 아이들이 올해 고등학교에 와서 서술을 본다고 할 때 어려울 거다 해서 좀 배려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수업을 진행을 해보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편차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해석에서 편차 느끼신 부분에 착안을 하신 건지 알 길은 없으나 그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가늠을 해봤는데 우리말 쓰기 서술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좀 이제 신유형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6점 정도가 들어갔어요. 서술은 참고로 35점 만점이었습니다. 변별이 좀 약화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원문 단어를 중심으로 출제한 것도 경기여고에서 사실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했어요. 작년부터 조금씩 원문 단어나 아니면은 바꾸시더라도 수능 수준의 단어로 조금씩 내려오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원문 단어에다가 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바꾸지는 않으셨는데 거기다가 오히려 위에 밑줄 친 단어가 적절하니? 이것과 위에 밑줄 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 이 맥락에서 사용되어 있는 그 단어의 뜻과 다음 보기에 있는 문장들 중에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들끼리 바르게 짝지은 걸 골라봐.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똑같이 유지는 하지만 조금 변별의 시도를 하셨던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그 문장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내가 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실수를 했으면 당연히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거고 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다고 들었는데 괜찮은데? 라고 느낄 만한 수준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봤을 때 결국엔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성실성을 좀 강조한 게 아니신가. 니네들이 되게 뭐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서 화려한 언어들, 그 단어들 많이 배울 거야. 근데 그거 안 내고 정말 이 맥락에서 너네들이 대표 뜻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맥락에서 해석되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선생님은 점검을 하겠다. 그렇게 출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건 또 유지가 됐습니다. 경기여고가 국어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그 두 과목이 유독 어려운 학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시험을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느끼고는 있는데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 아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4번, 5번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변별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는 공부를 꽤 잘하는데 이러면 좀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 내도 괜찮았던 게 바로 어차피 서술에서 나는 너네가 하나라도 틀리면 나는 다 깎을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포지셔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35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독해 부분은 뭐 문제의 포스가 조금 압도적인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선지도 되게 길고 많고 그렇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술형이 버텨주는 점수가 35점 정도고 여기서 아예 그냥 부분 점수가 없는 걸로 가기 때문에 독해는 조금 약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서술에서 그게 다 변별이 되니까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가채점을 하면서 생각했었던 그 예상 점수 나 이렇게 썼던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내가 OMR 카드를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안 썼네? 그러면 이제 내가 계산했던 점수랑 내 실제 점수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 사항들을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좀 수월하실 테니까 원래 독해는 비중이 제일 컸습니다. 근데 조금 올라간 건 있어요. 50% 초반대까지 유지가 됐는데 이제 50% 후반대까지 이렇게 조금 뛰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걸 건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네.
그래서 59%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뭐 특이사항. 하지만 좀 이따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법이 좀 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었는데 어법이 작년 경기는 꽤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소댓 구문을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서치 댓을 출제를 하신다거나 막 약간 이렇게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그 약간 마이너하다 싶은 그런 어법들을 좀 내셨는데 이번에는 어법을 너무나도 중3의 교육과정을 잘 밟아왔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두 문항으로 압축해서 객관식으로만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온 부분이고요. 지금 중3 아이들한테 들이밀어도 풀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좀 어떻게 보면 허탈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부교재를 다룰 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어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고는 있지만 이걸 다시 표현했을 때 어떤 어법들이 또 가능한지를 다양한 경우의 수들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넘어가니까 거기서 실제적으로 시간들이 많이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알고 가야 경기여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니네들이 잘 풀 수 있어라고 저도 설명을 했지만 그게 올해 이렇게 기조가 좀 뒤집혀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조금 이제 아이들이 내용 정리에 조금 더 했었다면 영어에 할애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줄었을 텐데 너무 이번에 어법이 수월하게 나왔던 건 솔직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해는 말씀드렸으니까 영작으로 넘어가시면 영작은 이거는 서술형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영문으로 쓰는 것만 저희가 이제 뽑아 본 건데 그렇게 아예 그냥 큰 문장으로 쓰는 게 14.8%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특이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문항은 총 수가 이제 34문항이 출제가 됐고 작년에는 38문항까지도 출제가 되고 40문항 정도가 맥스였는데 이번에는 34문항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보는 첫 번째 시험치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중등시험이라고 하면 뭐 25문제, 많으면 28문제까지만인데 이게 34문항 정도가 되는 데다가 지문이 워낙에 방대하니까 이 지문을 내가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이 문제를 읽고 그 다음 문제를 딱 내가 다시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버퍼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내용 뭐였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빠듯했고 다행히도 저희 쪽에는 없긴 했지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을 아예 손을 못 떼고 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이들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니네 이번에 되게 시간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그때 항상 이제 얼굴만 마주치면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다행히도 뭐 부족하진 않았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객관식은 23개 그리고 주관식이 11개. 주관식이 사실 8개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11개면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한국어로 쓰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선생님이 그 문항수를 좀 늘릴 수 있으셨던 것 같고요. 세부 문항수까지 하면 이제 15문항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를 내가 세부 문항이든 큰 문항이든 써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은 실제적으로 더 가중이 됐을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관식은 35점 만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65점 만점으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경기여고가 되게 비율을 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교재에 대한 비중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뉴스 대신에 학교에서 지정한 부교재 플러스 프린트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절반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마 했던 부분이었는데 왜냐면 학교 프린트는 문항수로 따지면 13문항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림포스는 하나에 13개씩 3개였으니까 39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체급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13개를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몰랐는데 시험 끝나고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수업을 올림포스는 절반만 해주시고 그 절반 수업 안 한 데서도 내시냐.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그러면 수업을 다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수업을 다 치시려면 물리적으로 이 기존의 범위를 좀 포기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뭐 일부 선생님들의 얘기긴 하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의를 그냥 영상으로 올려주시고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강의를 하시면서 니네 그 나머지는 내가 영상 강의를 올렸어? 하고 결국엔 학생들의 부담만 더 가중이 될지는 사실 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후자가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과서는 8문제. 이번에 2개과가 들어가면서 작년에는 3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번에 너네 교과서 한 6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틀렸죠. 2문제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8문제 정도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험은 비중이 그렇게 정해져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영역별로는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말씀으로 듣는 거랑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런 거였구나라고 느껴보시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어법입니다. 요 2개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2.9점, 2.6점 해가지고 이렇게 객관식 2개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풀어도 풀 수 있는 정도로 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만 그냥 보면 sim to 부정사 이거 중학교 3학년 리슨 앤 스피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였습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be worth ing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worthy of는 생각하지 마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를 저한테 아이들이 하길래 그거 내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이건 꼭 외우자 해가지고 요거를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을 할 때는 특히 고등 내신은 그 동의어와 반의어처럼 그 단어 파생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주신 게 어디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거를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힌트를 주시기 전에 아이들한테 막 주지를 시키면서 오브가 있으면 뭐 y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막 이러면서 막 몇 번을 복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그거 그냥 암기한 거 그냥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좀 길어졌죠. 문장의 그 밑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문장 단위로 간 건 아니고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주셨던 거. 첫 번째 보면 뭐 현재 완료인데 여기 수동태를 썼다. 뭐 이거 괜찮니? 이거 물어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괜찮죠? 이 뒤에 이거의 진주어니까. 그리고 그 뒤에 the other가 나왔다라는 건 이 앞에서 동물이랑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원이면 또 다른 거는 뭐 the other지.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명사 파트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고 중학교 3학년 교과에도 나옵니다. 얘는. 그리고 그 밑에는 중3에서 이번에 1학기부터 2학기에 전체 포진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준동사인 분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중학교 3학년 자제분을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은 중3이면 분사랑 관계사는 꼭 마스터를 해서 어려운 수준까지 문제 풀 수 있는 정도가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의대반과 의대 프리미엄반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법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분사랑 관계사를 엄청나게 그거라도 제대로 하자고. 근데 이제 나왔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ing가 돼서 분사가 돼야 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인데 어휘는 이거 교과서예요. 교과서고 one of a kind 이거 한 종류 아니야. 이거 유니크의 뜻이야. 이거 유니크의 뜻이니까 지금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게 그대로 1번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영영풀이긴 하지만 이 영영풀이가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인 그런 영영풀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석을 할 때 이게 동의어가 뭐였지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냥 눈치가 이게 딱 튀게 이게 나오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거나 그런 내용은 없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지저분한데 그 어차피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 네모 박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저분한 건 그냥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어휘 문제였어요. 이것도 어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뉴스가 있는데요. 그 영어 뉴스의 주석 부분 거기에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글을 만드셨다.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 두 가지 잘 안 보이시죠?
renewable energy와 non-renewable energy가 뭐가 다르냐라는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재생 가능하지 않은 화석 연료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renewable energy 같은 경우에는 natural resource에서 나오는 거다. 이건 자연적으로 채워진다라고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뭐 솔라 에너지가 있고 윈드 에너지가 있고 바이오매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밑에 non renewable 에너지는 그럼 뭐야?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석 연료야. 그래서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얘는 한정되어 있다. 만들어지는데 너무나도 오래 시간이 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고갈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만큼의 글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니네들이 그 뒤에 내용이 뭔지 파바바바박 뜨도록 니네들이 내용 정리해야 돼라고 강조를 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지문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떴겠죠, 아이들도.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거 어디선가 봤어. 근데 어디서 봤지? 이 지문 뭐지? 내용은 알겠는데 지문이 기억이 안 나. 그거를 노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석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실 거라고는 솔직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나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글을 만드신다? 아니, 앞에 나온 그 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내실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안에 정작 정답은 그렇게 까다롭게 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답은 요거였는데 탄소 배출이 더 적다.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 얘기라서 당황하지 않고 일단 글을 읽기 시작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저희 쪽 아이들은 요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맞춰갖고 와가지고 조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당황했을 걸 생각을 하면 시험 보면서 조금 심적인 부담을 좀 많이 느꼈을 법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로 넘어가는데 이제 독해부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생긴 것부터가 약간 압도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객관식 구문에 나왔던 거였고요. 이거 영어 뉴스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영어 뉴스. 영어 뉴스에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따로 해석지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도로 수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해석지를 안 주시면 너네들한테 분명히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 어떻게든 헷갈리게 내실 수 있으니까 꼭 선생님이 나눠준 해석지 꼭 다시 한번 그것부터 달달 외우고 영문을 봐라 라고 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아이들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나왔더라고요. 나왔고 여기에서도 단어가 문제는 다행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쭉 보고 바뀐 거 없네? 변형된 거 없는 거 확인하고 그냥 바로 골라서 풀어서 무난하게 넘어가는 정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아이들 내신을 준비를 하다 보면 중학생들은 좀 반응이 되게 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야 이거 모두 골라라 나왔네 그러면 너무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거를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싫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내가 뭐라도 하나 잘못 고르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서술인데 대망의 서술입니다. 서술은 제가 욕심을 내서 최대한 좀 많은 문제들을 좀 긁어왔어요. 근데 뭐 풀어보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를 했고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였습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그동안 많이 누적된 것들이 있고 경기여고에서 부교재는 바뀌어도 교과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암기를 많이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 A와 B가 그대로 이제 아이들이 암기한 것에서 기반해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정도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실수가 없었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케이스가 저희 쪽에서는 일이 없다예요. 우리말로 쌍시옷 받침이면 얘는 과거야. 아니면 맥락상 앞에 기간이 나와 있어서 오늘날까지 포함하는 거면 현재 완료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다 잘 써놓고 이거를 is를 쓴 친구가 한 명이 저희 쪽에 나왔습니다. 4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2점, 2점에서 2점, 2점. 점수 못 받았어요. 점수 그냥 그대로 깎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점수가
그냥 바로 나가서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뭐 경기여고의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충격이었던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번에 선생님이 바뀐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부분 점수를 좀 부활시키지 않으실까, 그걸 조금 염두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역시 그 부분은 선생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학교의 어떤 그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점수가 아쉽게 나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술은 서답형 2번에서 갖고 왔고요. 이거는 미리 써드렸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변형하지 않고 썼다. 네, 본문 변형이 없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안 됐고요. 다만 이게 무리가 안 되려면 암기를 미루지 않고 끝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8주차에 걸쳐서 중간고사 대비를 했었는데 매 주차별로 매번 클리닉을 진행을 하면서 암기 시험과 리뷰 테스트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맞는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야 이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첫 주에 교과서 1, 2과를 나가고 그 바로 다음 날 와서 암기하고 그 다음 주까지 재시험 보고 그 2주차에는 부교재 나가고 부교재 관련된 거 암기하고 또 재시험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매 주마다 새로운 문장들을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잘 따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반가운 거고 점수 받아가는 거고 하지만 이게 밀리기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을 댈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영어 뉴스에서 나온 건데 11번 문장을 잠깐 좀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번에 워크북을 제작을 해서 주면서 요 부분은 이미 암기를 해야 될 게 이만큼 차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문장 암기를 제가 시키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be forwarded를 이거 정도는 니네들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forward가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여기선 동사야. 그래서 보내다야 보내다. 너네 메일 할 때 그 FW 써 있을 텐데 그게 forward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변형이 없이 냈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보고 착안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게 좀 제일 중요했던 거. 인데 이걸 처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문장을 쓰라고 통문장을 이제 리뷰 테스트엔 통문장으로 한번 냈더니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친구가 아니고 성실함도 꽤나 뒷받침이 되는 친구인데 이거를 보고 이 포워드만 제가 줬더니 이렇게 쓰길래 너무 되게 막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서술에 대한 그 노출이 많지 않았던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강박이 제일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아닌 것 같은데도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개선을 해야 내시는 점수가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려면 보통 시험은 그거를 물어볼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을. 그러면 평소 단어를 공부할 때도 품사가 얘가 어디까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 한해서는 좀 정리해서 알고 가실 필요는 있고 내신을 하면서는 그 안에서 어차피 너네 이거 뜻 뭐로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그 뜻 아니야? 여기서 그 품사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런 게 조금은 교정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꽤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면서는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먼저 좀 짚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뒤에 이제 기계적인 암기가 들어가야지 기계적인 암기부터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양도 너무 많아서 못하고 하다가 지치고 결국에는 시험 공부 안 하게 된 꼴로 시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기여고에서 많이 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잘 모르는 품사 혹은 이게 그런 품사였어 싶은 것들을 좀 내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줄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경기여고는 이번 시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실력이 일단 있어야 버틴다.
실력이 꼭 필요하냐? 뭐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고 암기력이나 그때그때 소화하는 걸로 어떻게든 시간을 투입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암기했는지를 선생님은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경기여고의 고난도 어휘와 어법에서는 탈피를 했습니다. 시원섭섭해요. 저는 솔직히 시원섭섭하고 이번 기말고사는 아이들이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자신 있고 조금 뭔지 알겠고 그리고 저도 니네 학교가 2급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그 기준선이 되어주니까 오히려 중간고사 때보다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부담은 덜하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뭔지 파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경기여고의 방대한 범위는 안타깝게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 범위 자체를 하나의 변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실점 서술형도 아쉽지만 그대로 기조가 유지가 될 겁니다. 독해 선지 길이와 방대한 서술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아이들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걸로 시간 압박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서술형을 동일하게 이번에도 35점으로 내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좀 치중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내용 정리라든지 단어는 최대한 본인들 선에서 아이들이랑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단어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은 빨리빨리 솎아내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선 내용상 얘 해석이 좀 틀리네 그런 것들만 빨리 선별을 해서 암기하는 그런 식의 방법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유형을 알았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좀 더 잡아볼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정규 수업은 사실 다른 학교나 다른 학원이나 거의 비등하게 뭐 같은 교재가 바뀌진 않으니까요. 학교 교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특이하다라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없겠지만 저희 KNS에서 특이하다 할 만한 것, 요런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 클리닉이 이제 일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제가 일단은 다음 주차로 먼저 잡은 이유가 이번 주차에 아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토요일날 수업한 걸 또 달달달달 암기를 해서 일요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해보니까 일요일날 통과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를 좀 늦췄어요. 근데 만약에 와서 보겠다라고 하면 14일부터도 개강 바로 직후에 클리닉이 붙어서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내일 아이들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기말은 결국엔 내 등급이 정해지는 때죠. 정말 이제 수시로 갈 건가 아니면 정시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알고요. 절대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내가 그럴 만한 어떤 그 의지와 끈기와 어떤 그런 베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나에게 맞춰서 디렉션을 주는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바른 방향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내 관성에 그냥 굳어져서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던 습관으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학습량이 이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진단을 받고 움직여보고 싶으시다면 클리닉이 이렇게 길게 꾸준하게 진행되는 학원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클리닉 시간이 정규 수업 시간보다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그래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 내일 개강하는 날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아마 다시 한번 이곳에서 어머님들께 기말고사가 또 어떠했는지 그리고 KNS에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